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최신 설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 응답이 확 늘었습니다. 그 전주에 향후 6개월간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40.5를 찍었는데요. 한 주 만에 20%포인트가 급등해서 이제는 60.6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리시를 전망하는 비율은 29.2에서 19.4로 확 줄어들면서 양 격차가 무려 11.3에서 41.2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41.2의 격차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역사적 평균이 강세가 37.5, 약세가 31.0이니까요.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약세 심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투자자들이 이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시장을 무너뜨린 것은 또 한 번 불거진 관세 이슈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내놓은 그런 문구를 보고서 문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리는 지금 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를 거의 파악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고,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의 관세, 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월 초에서 3월 초로 한번 연기된 그 관세 부과 25% 관세, 이게 4월 초로 다시 연기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오늘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전날 이 강요 회의에서는 이 멕시코, 캐나다 25%짜리 신규 관세는 4월 2일부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사실 연장의 뜻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오늘 글을 올리면서 이거는 3월 4일에 부과가 되는 거고, 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 펜타닐 문제가, 이 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가 않으면 이거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같은 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좀 헷갈립니다. 워낙 트럼프 관세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항목별도 있고 뭐 보편 관세도 있고 나라별로 다르고,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막 헷갈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도 헷갈리는 건지, 지금 이 미국 안에서도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도 오늘 이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기자가 이 회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냐? 근데 젤렌스키를 조만간 이 광물 협정 때문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좀 멍한 표정을 짓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 다음 질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46년생,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인터뷰에서의 에너지와 발언 맥락을 보면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전략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발언조차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러면은 일단 시장은 발을 빼고 보는 거죠. 기업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니까 의사결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보시면은 이 블룸버그 뉴스 녹취록 분석에 따르면 S&P 500 기업 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약 700번 등장하면서 200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았고,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8년보다 더 높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불거질 때보다 더 높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이런 심리가 시총이 끈 기술주 위주로 빠르게 나오면서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3% 가까이 밀린 효과 냈고요. 엔비디아는 8% 넘는 급락, 거의 반도체주 죽음의 하루였고요. 테슬라 3% 넘게 하락, 팔란티아는 또 밀려서 5%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홀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벅셔 해서웨이가 주로 담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벅셔 해서웨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버핏이 30%가량 현금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거, 지금 증시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버핏의 시각을 지금 시장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물가라도 확실히 잡히는 국면이어서 뭐 증시 내렸지만 이걸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치고, 그러면 또 금리가 빨리 내려주니까 연준을 또 믿어보자, 연준의 헬프를 기대해보자, 이런 시장이 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좀 위안이 되는데, 또 마침 오늘 연준 위원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슈미드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1월에는 전달에는 인플레가 계속 완화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신중해졌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으로 변한 겁니다. 비둘기가 점점 매가 돼가는 거죠. 슈미드는 올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면은 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 얼마 전 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 4.3으로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기대 인플레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하면서 좀 더 시장의 불안을 키웠고, 게다가 지금 이 머스크의 도지가 계속 공무원을 줄이면서 오늘 현지 시간 아침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를 보면은 예측치를 웃돌았습니다. 예측을 많이 웃돌았죠. 근데 이게 시작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속 썰려 나가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가 지금부터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발점일 수 있죠. 정부 감축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슈미드 총재의 의견대로 이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신중론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정말 연준은 이 높아지는 실업률과 높아지는 물가, 즉 스태그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실업률 걱정에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문제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니 고용이 또 더 나갈 것 같고, 이 와중에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고 머스크는 고용을 더 썰어내고, 이런 불확실성, 시장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그런 변수가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증시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곧 나오는 PC, 이 PC가 정말 본 게임이죠. 이 PC가 좀 괜찮게 나오면 일단 뭐 고용과 물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조금 시장의 불안이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은 여튼 뭐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장이 밀린 거니까, 또 내일장 그다음 주는 요게 쪼끔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거세지면 이제는 정말 약간 변동성 차원이 아니라 이 단기 하락장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CE는 지금 예측이 2.5라서 더 내려갈 것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게 내일 현지 시간 내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번 증시의 색깔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